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환율과 세금의 예제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보죠. 33페이지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날 환율 시세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미국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몇 위안이 되는지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구해보죠.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외화 간의 환전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달러가 있는데 이 달러를 바로 중국 돈 위안으로 환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위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번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가격 기준은 다 원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전을 할 때도 원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100달러가 있습니다. 100달러가. 그럼 10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다시 사야겠죠. 그럼 달러를 팔 때 기준이니까 1085.18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원화를 가지고 위안을 사야 되죠. 그러면 위안을 사야 되니까 177.95 살 때의 기준으로 가격을 이용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달러에서 원화로 가야 되죠. 갈 때 은행에 수수료를 떼가니까 돈을 더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더 적게 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익을 보는 가격이냐 손해를 보는 가격이냐 이걸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에서 원화로 갈 때는 팔 때의 가격을 이용해 주고요. 원화에서 위안을 갈 때는 살 때의 가격을 이용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겠죠. 1달러가 1085.18원입니다. 1085.18원입니다. 그럼 얘를 100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럼 100달러로 바꿔주면 곱하기 100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글씨 조금 못 썼으니까 조금만 더 잘 써보면 자, 100달러에다가 1085.18을 곱하면 이게 원화죠. 이렇게 된 게 이게 원화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정이 원화로 팔아준 겁니다. 환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위안으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1위안의 가격은 177.95원입니다. 그럼 이 원을 몇 위안을 가져간지를 생각해보면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177.95로 나눠주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몇 위안이 나오는지 중국 화폐로 환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숫자 좀 복잡하니까 결과를 이용해주면 609.8 대략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보시면 다음 표는 쭈루루루 나와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우리 좀 힘들죠. 마음이 힘드니까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다음 환율 시세표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우선은 수수료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자, 수수료는 원래 일본 100엔을 환전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1092.37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엔을 살 때는 1111.48원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즉 여기 요 가격의 차이는 수수료를 더 얹어서 엔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냐면 이 살 때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4.48 빼기 1092.37을 해 주시면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19.11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19.11원이 수수료로 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번에는 10만엔을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다른 거는 기준 단위가 다 1이지만, n은 일본 화폐 같은 경우는 100n이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린 사야 되는 거고, 100n을 기준으로, 환전하는 비율이, 100n을 기준으로 환전하는 비율이 1.48원이 대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만 엔이죠. 그렇다면 이게 10만 엔일 때, 네, 5개, 10만 엔일 때 한국 돈으로 얼마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100에서 10만으로 가려면 여기서 내려갈 때 얼마를 곱해준 걸까요? 공 2개에서 공 5개 됐으니까 1000을 곱해줬구나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1000 곱해주니까 1111480이 이게 필요한 원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교과서 풀이에는 이 가격에 플러스 다시 수수료를 계산한 가격을 구해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111.48, 1111.48이라는 가격은 이미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시 수수료를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필요한 원화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예제일의 표에서 100달러를 은행에 우대국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다. 은행에서 쿠폰 우대를 환전하면 중국 위안은 얼마인지 계산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푼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달러를 결국 위안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환율 우대 쿠폰이 최고 70%, 우대쿠폰 70%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앞에 있는 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1번과 똑같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다가 얘를 위안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환율 우대 쿠폰이 없었더라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팔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원화를 다시 위안을 사야 되니까 살 때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환율 우대 쿠폰을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달러에서 원화를 바꾸는 과정을 1번이라 하고요. 원화에서 위안을 바꾸는 과정을 2번이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에서 원화를 바꿀 때 수수료가 얼마 붙는지 보겠습니다.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 원래는 1104.5원인데 팔 때 1085.18원이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그만큼 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수수료는 1104.5 빼기 1085.18이 되겠습니다. 계산 조금 귀찮으니까 컨닝을 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9.3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원래 수수료가 붙었는데 얘를 70% 환율 우대를 해주니까 자, 70% 우대를 해주면 70%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남을 게 될까요? 맞습니다. 70% 깎으니까 19.32에 30%가 남겠죠. 30% 소수로 해주면은 0.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수료는 5.796원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대 적용해서 팔 때의 가격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우대를 적용하지 않고 팔 때의 가격은 1085.18원이었죠. 하지만 우대를 적용해 주니까 수수료가 5.796원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 기준가에서 1104.5에서 수수료를 빼주는데 원래 19.31을 뺐는데 할인을 받으니까 5.796만 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줘서 계산해주면 얘가 1098.70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원화를 다시 위안으로 바꿔야겠죠. 우리 좀 좁으니까 요거 1098.704 요거만 잠깐 기억해 두고 다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나왔던 것에서 이번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수수료를 생각해 보죠. 원화에서 위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서 위안을 살 때 117.95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매매 기준가가 166.31이니까 수수료는 177.95에서 빼기 166.31 한 개 수수료가 붙는 가격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1.6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내가 추가로 추가로 치러야 될 수수료였는데 여기서 70% 우대를 해주면 11.64에서 남는 수수료는 70% 깎아주니까 30% 0.3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는 3.492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제 이 수수료를 적용한 살 때 가격. 자, 수수료 적용 살 때가 되면 얘는 기준가에서 166.31에서 166.31에서 수수료가 3.492가 붙어서 이 가격은 169.80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1번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팔 때 가격 그리고 살 때 그대로 이용했죠. 그런데 새롭게 구한 팔 때의 가격 그리고 새롭게 구한 살 때의 가격 이렇게 169가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169.802 요거 대신에 169.80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적용해 주면 1번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이 100달러를 곱하기 1098.704로 해주고 위안으로 나눠준 가격 방금 구했던 169.802를 해주시면 얘가 대략 647.0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거 어떻게 푸나? 문제가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숫자들 100에다가 이거 곱하고 이거 나눠주고 이 구질구질한 숫자들 이런 숫자를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에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숫자들 실제로 여러분 내신에서는 좀 더 이제 다 재해서 커트해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숫자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환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 3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원이 쭈루루 나와 있는데 자, 읽기 싫죠? 숫자가 있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600만원이었고 예산 600만원이었고 예산 발행 당시 5월 10일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고 이틀 전 5월 25일에는 환율이 1,500원이었다. 다음 물음 답하여라.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5월 10일에 예산 600만원을 가지고 몇 달러로 환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600만원 있습니다. 이거를 환율이 처음에 5월 10일, 10일에는 1000원이었죠.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무엇을 쓸 것인가? 그냥 원 단위를 쓰면은 숫자가 좀 커집니다. 600만원이면은 6, 000, 000, 000, 6개 붙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편하게 단위를 만원으로 붙여놓고 600 나누기 얘를 환전해야 되니까 1달러당 1000원이죠. 1000원은 만원으로 환전하면 자 1000원입니다. 지금 이게 1000원이죠. 이게 1000원인데 이게 1000단위죠. 만단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만단위가 지금 없는 거죠. 만단위 없으니까 0인 거죠. 0. 그러면 결국 0.1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0.1 만원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나눠도 되고 또 이 숫자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암산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 연산이 좀 힘들어요 라는 친구를 위해서 600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죠. 0.1이라는 것은 0.1은 10분의 1입니다. 역수 취해주면은
10이 되어서 얘가 $6,000로 환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일에 600만 원을 가지고 몇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600 나누기 만 단위로 바꾸면 1,500원은 0.15가 되어서 나누어 주시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얘가 4,000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계산 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라는 사람들은 600 역수로 수해주면 100분의 15죠. 그래서 15분의 100을 곱해주시면 얘가 4,00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에 몇 % 부과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부가세, 세금을 매기는 물품들을, 세금을 매기는 항목들을 과세 항목, 과세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가격의 몇 %인지를 보려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과세 물품과 그리고 부가세 요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페이크라는 거죠.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기 때문에 세금 매길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 과세 물품의 가격은 4728입니다. 4728 분의 부가세는 몇 프로인가? 부가세는 47이죠. 472. 자, 몇 %인지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9.98이 나오고요. 밑에 풀이에는 원화 버림, 반올림 이렇게 해줘서 대충 대략 10%다. 약 10%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42페이지 예제 2번입니다. 막 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읽고 싶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숫자 위주로 접근합니다. 숫자를 보니까 자, 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면서 쭉 하면서 요거가 부담금이 증가했다. 다 안 읽고 보니까 숫자가 있는 거 위주로 읽어보면 자, 1475억 이게 뭐냐면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쓴 예산의 증가분이 요거다 라고 했습니다. 부담금 전체 증가분을 기준으로 정부가 순수하게, 자, 물음표 있는 거 질문이죠.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금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몇 %인가? 부담금 전체 증가분. 부담금 전체 증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한 해에만 8,473억. 그러면 첫 번째 부담금 전체 증가분 8,473억 분의 3억 분의 지원 사업에 쓴 예산, 국가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증가분의 요거 1,475억이라고 했네요. 이게 몇 %인지 물어봤죠? %니까 곱하기 100을 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숫자 지저분하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대충 17.4가 나와서 대충 17.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담배 부담금 전체의 몇 %인가 물어봤습니다. 요 예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부담금 전체의 몇 %인가?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풀어보면 두 번째. 이 글상이 없지만 밑에 그림에 보면 2015년에 전체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담금 24757 분의 국가 지원 사업에 쓴 예산, 1475 곱하기 마찬가지로 100을 해 주시면 얘도 숫자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보면 대충 5.9%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문제 6번입니다. 위에 관부가세 계산기에 의한 부가세는 무슨 말이요? 무슨 물품 가격에 몇 %에 해당하는지 어쨌든 간에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단 반올림하여 소수자까지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여기 있죠. 부가세는 물품 가격. 참고로 보통 이 물품 가격을 말하는 것은 과세 물품 가격을 말합니다. 관세가 붙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과세 가격. 문제에 따라서는 뭐 공장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과세 가격이 몇 %에 해당하는가? 즉 1, 5, 7, 7, 2 원은 과세 가격에 1, 5, 7, 7, 2는 과세 가격 1, 4, 6, 0, 3, 8, 1에, 즉 이것에 몇 %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퍼센트니까 100분율로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자, 얘도 숫자가 만만치 않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충 10.8, 그래서 10.8%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아무리 더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좀 이 숫자에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거 봤을 겁니다. 아, 관세가 8%, 부가세가 10%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처음에 과세 가격을 자기 자체로 보면, 과세 가격은 자기 자신이 100%인 거죠. 100%라는 것은 1입니다. 1. 과세 가격 1이 있을 때 관세가 8% 붙으면, 자, 과세가에서 과세가를 100으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자, 관세 포함이 되면 8%가 추가됐으니까 108%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세 포함된 108%의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이거 10분의 1. 그 얘기는 부가세는 이 관세 포함 가격의 10분의 1이니까 이것을 10분의 1, 10으로 나눠주면 10.8%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10.8%나 이렇게 구한 10.8%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예제 3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율은 통상 과세 물품 가액의 10%이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차량의 기름을 65,000원 넣었을 때 과세 물품 가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구해라. 단어가 어렵지만 보시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65,000원이라는 겁니다. 부가세는 10%가 붙었다는 얘기죠. 자, 원래 가격을 100%라고 보면 얘가 부가세가 10% 붙어서 110%가 된 거겠죠. 즉 원래 가격을 X라고 하면, 자, 원래 가격 물품가를 X라고 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은 110%가 된 거니까 부가세 포함은 110%면 1.1을 곱해준 거죠. 1.1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X를 해준 가격이 65,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물품의 가격은, 과세 물품 가격은, 즉 X는 단순히 65,000을 1.1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나눠 주시면 얘가 대충 얼마 나오냐면 대략 계산기 들어보면 59091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물품 가액을 지금 구한 거죠. 물품 가액이 지금 59091이 나왔고요. 부가세액을 구하여라. 부가세액은 과세 가격의 10%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 10%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과세가고요. 과세 물품가고 두 번째 구하라고 한 부가세액은 원래 가격의 10%. 그래서 공 하나 뒤로 가주니까 5909 1단위 버이라고 했죠. 원단위 반올림을 하고 있으니까 509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380일 때 전기요금을 계산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누진세에 의해서 380은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있겠네요. 네 번째 단계. 4단계 포함되고요. 참고로 전기세는, 전기요금은 기본료 플러스 초과 누진세로 갑니다. 초과 누진세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수업 세금 나갈 때 초과 누진세랑 단순 누진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380 네 번째 단계에서 기본요금은 3,850원이 되겠고요. 3,850원이 되겠고요. 자, 초과 누진세니까 각 단계마다, 각 계단마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편하게 구간이 100 구간의 길이가 다 100씩이죠. 100씩 나가니까 계산은 좀 편하겠네요. 그럼 구간의 길이 100 곱하기 요금 60.7 더하기 마찬가지로 구간의 길이 100 곱하기 요금 125.9 더하기 구간의 길이 100 곱하기 187.9 더하기, 자, 마지막입니다. 1부터 380까지니까 301부터 구간의 길이는 80이 되겠죠. 80 곱하기 그 요금은 280.6원입니다. 280.6원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우리 실제로 풀기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되게 급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암산하기 어려우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결과는 6, 3, 7, 4, 8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참고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설마 시험에 이딴 식으로 나올 것인가? 정말 이딴 식으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훨씬 가볍고 간단한 숫자 위주로 나올 테니까, 혹시라도 숫자가 복잡하게 나온다면 이거 다 숫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의심해보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